혹시 피고인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 있으면 추후에 서면이나 아니면 차후에 공판 기일에 진술하시고요. 다음으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범행 부분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특검의 공소 내용은 당시 계엄 선포에 앞서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피고인이 소집을 요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집 요구했으나 도착하기 전이었는데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계엄 선포를 한 것이 당시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공소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당시 국무회의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토의를 했던 국무위원들은 내란 계엄 선포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그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이 충분한 토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 범행의 고의 인식 등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심의에 출석했던 국무위원들과의 사이에서는 쌍방의 어떠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의견의 대립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으신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 그 실질이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좀 무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긴급 재정경제명령 관련된 그 국무회의 그리고 이 사건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4일 새벽에 있었던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를 언급하시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국무회의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도 어떤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 그리고 이 사건 그 계엄 해제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그 어떤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들에 대한 임의적인 선별 내지는 임의적인 지정이라는 것이 없었던 정상적인 소집 통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그 평상시에 국무회의 소집 통보 절차에 그 간이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어떤 국무위원들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그 단체 그 대화방 등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소집 통보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무위원이 참석할 권리를 제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사안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각 국무위원들의 사정에 따라서 참석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요. 그 점 미리 바로 잡아드리고요. 나머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그 직권남용의 고의 관련해서는 이 증거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입증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의견서 제출 그리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범행 관련 부분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작성하였다는 비상계엄 선포 문건이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면서 말씀하신 표지에 해당하는 문서다. 이 부분에 관한 특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강희구 실장이 작성했던 문건은 표지가 맞고요. 다만
그 표지와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엄 선포 당시에 배포된 계엄 선포문이 결합돼서 하나의 그 헌법상의 사후 부서문 또는 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문서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그 공소사실 취지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에 폐기했다라고 할 때 그 폐기된 문건은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표지와 그 내용에 해당하는 선포문이 결합된 문서, 그 통합된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 표지와 함께 결합돼서 완성된 전체적인 사후 부서문이 폐기되었다라는 취지가 공소사실, 공소제기 취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는 이 당시 강희구 실장이 작성해서 부서 받은 문서가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폐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서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질적으로 그 문서를 파쇄한 행위는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그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그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피고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했다. 그게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한덕수 총리가 그 행정총괄이었고 이거 행정총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폐기를 지시를 한 것이 그 효력을 없앤다고 이제 저희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나 또 추가적인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피고인 측 의견은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강희구 부속실장이 그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라는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특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공문서의 보관이나 비치만으로도 행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그 확립된 판결 예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이 공문서가 이 사후 부서문이 작성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내란 관련된 재판과 그리고 탄핵 소추 절차 등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 그 사법 절차에서 이런 헌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당연히 쟁점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문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행사라는 것이 저희 특검 기소 취지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의견서를 통해서 보다 정치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계엄 직후에 벌써 사전에 그 부서가 없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12월 7일이나 8일에 마치 사전에 부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허위 외관을 작출할 어떤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점을 먼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